네, 평면도형. 네, 5번째 시간이죠. 네, 이번 시간에는 원과 부채꼴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네, 원의 둘레의 길이라든지 원의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든지 넓이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볼 겁니다. 먼저 그런 것을 알아보려면 원주율을 조금 더 정확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어서, 자, 원주율을 먼저 알아볼 텐데요. 네, 원주율 많이 들어봤죠? 원주율. 자, 원주율이 뭔가요? 라고 질문을 하니까 많은 학생들이 3.14요, 아니면 파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이 원주율에 해당하는 숫자일 뿐이고요, 원주율의 뜻은 아니죠. 그래서 원주율의 뜻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런 거 말고 다른 식으로 대답을 해야 돼요. 자, 원주율이라는 것은 말입니다, 이렇게 원이 있어요. 자, 원이 있으면, 자, 이렇게 지름도 있겠죠, 그죠? 좀 삐딱하게 됐네요. 딱 반인가요? 네. 자, 삐딱하게 되는군요. 잠깐만요. 네, 자, 삐딱하게 씁시다. 자, 그럼 원을 그리우면, 자, 원에 이렇게 지름이 생기겠죠. 이럴 때 이 지름과 이 원의 둘레, 자, 원주라고 부른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죠? 자, 이 지름과 이 원주의 비를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하는 겁니다. 즉, 이 원의 둘레, 이 원주가 이 지름의 몇 배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3배 좀 넘어요 라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원주율의 정의는, 원주율은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 자, 원주라고 하죠. 그래서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을 우리는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즉, 이 원주, 원의 둘레가 지름에 대해서 몇 배 긴가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값이, 자, 대략 3.14, 15, 92, 65, 35, 89, 79, 32, 38, 46, 56, 자처럼, 자, 끝이 안 나면서 규칙성도 없는 그런 숫자가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매번 이렇게 길게 쓸 수가 없으니까 우리는, 자, 이런 숫자를 간단하게 이제 문자를 부여해서 쓰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 문자 파이라고 읽는 이 문자를, 자,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주율은 파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원주율의 정의 자체는, 자, 지름에 대한 원의 둘레의 비율, 즉, 이 원의 둘레가 이 지름보다 몇 배 더 긴가 하는 게 원주율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해 보니 이렇게 불규칙하면서 끝도 안 나는 이런 숫자가 나오니까, 자, 우리는 문자를 부여하여, 자, 파이라고 얘기를 하자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걸 원주율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원주율을 바탕으로 두 번째, 자,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겁니다. 자, 원의 둘레, 원을 그려봅시다. 자, 이렇게 원이 나왔습니다. 자, 이 원의 둘레를, 자, L이라고 불러줄까요? 네, L이라고 불러주고, 자, 여기 지름을, 자, 지름을 반지름 요거, 자, 여기도 반지름이 되겠죠? 그래서 이 지름을, 자, 우리는 2R이라고 불러줍시다. 2R이라고 불러줍시다. 자, 그러면 여기 정의를 그대로 가져옵니다. 원주율은, 자, 지름분의 원주 아닙니까? 그런데 원주율은 파이니까요. 네, 파이는, 자, 2R 지름분의 원의
원의 둘레, 원주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그죠? 네, 이래 놓고 양쪽에 곱하기 2r을 합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사라지겠죠, 그죠? 그래서 오른쪽은 자, L만 남고요. 자, 왼쪽은요. 2 파이 R이 되죠. 그래서 자, 원의 둘레는 2 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의 둘레에 관한 공식인 2 파이 R은 자, 이 원주율의 정의로부터 옵니다. 원주율이 파이고요. 지름은 자, 2R 아닙니까? 2R이고요. 원주는 자, 길이니까 랭스 L이라고 씁니다. 그러면 파이 2R 분의 L인데 이 2R이 올라가서 양변은 2R 곱하게 될 거니까 올라가서 이 L은 뭡니까? L은 2 파이 R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네, 그래서 원의 둘레의 길이는 자, 2 파이 R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뜻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곱하기 2R. 자, 원의 둘레의 길이는 자, 지름의 파이 배만큼이다 라고 볼 수 있죠. 원의 둘레의 길이는 지름의 파이를 곱한 것, 즉 파이 배만큼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의 넓이에 관한 얘기인데요. 공간이 좀 부족하니까 얘를 좀 더 내리고요. 자, 원의 넓이를 봅시다.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원이 이렇게 있어요. 자, 이 원을 자, 중심을 지나는 지름을 자, 여러 개를 그립니다. 이렇게도 그리고요. 이렇게도 그리고요. 그리고 이렇게도 그리고 자, 이때부터는 똑바로 잘 안 그려져서 말입니다. 아, 네. 네.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여긴 삐딱하네요. 그죠? 자,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그리고 여러 개의 지름을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려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릴 겁니다. 자, 이래 놓고 밑에 거 요거를 자, 옆에 쭉 깝니다. 그러면 자, 이런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수박처럼 요렇게 자, 요렇게 계속 되겠죠, 그죠? 네, 요렇게 될 거고요. 자, 요 반을 자, 요 반을 자, 이런 식으로 깔았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자, 위에 있는 요 절반을 자, 각각의 부채꼴들을 자, 요 사이사이에 집어넣습니다. 요렇게 말입니다. 자, 요렇게 집어넣습니다. 자, 얘는 자, 이 색으로 할까요? 네. 자, 요렇게 집어넣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제 원의 넓이를 이제 원을 이렇게 다 표현한 거죠, 그죠? 네. 이럴 때 이 원을 자, 조금 더 잘게 자른다고 가정을 합시다. 매우 잘게. 자, 영원히 자른다고 하게 되면 이 형태는 어떤 형태가 됩니까? 이렇게 직사각형 형태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자, 그럴 때 이 가로의 길이는 자, 요것들의 합과 같겠죠. 그죠? 그리고 세로의 길이는 자, 이것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이것은 뭘 뜻하는 겁니까? 이 원주의 절반, 이 원의 원주의 절반에 해당하는 이거겠죠. 그죠? 자, 요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냅니까? 원의 둘레의 전체가 2파이 r인데 그것의 절반이니까 파이 r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길이들은 자, 요 길이는 파이 r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자, 요건 뭡니까? 네, 반지름이죠, 그죠?
그래서 요거는 반지름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얘를 이제 이 원을 매우 잘게 잘랐을 때, 자, 여기 있는 가로의 길이, 요것은 이렇게 직선이 되어서, 자, 이 길이를 파이 r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매우 잘게 자르면 이렇게 경사진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 길이를, 자, r이라고 할 겁니다. 자, 이런 다음에 직사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가로 곱하기 세로죠, 그죠? 그래서 가로의 길이는 파이 r이고 세로의 길이는 r이니까 둘을 곱하면 넓이가 어떻게 되죠? 네, 파이 r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자, 이 원의 넓이는 자, 파이 r 제곱이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이거 초등학교 때 배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초등학교 때 이렇게 배운 적이 있죠. 자, 그것을 또 써먹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가서 적분이라는 걸 배우게 되면 이제 이렇게 구하지 않고 또 다르게 구하는 법도 배우게 될 겁니다. 자, 그때 가서 또 공부해 봅시다. 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원의 둘레의 길이를 구했고요. L은 2파이 R. 원의 둘레는 자, 반지름의 파이 베다. 2파이 R이다. 이렇게 구했고요. 자, 원의 넓이는 뭡니까? 네, 파이 R 제곱이다. 즉,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자,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반지름의 제곱에 파이를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원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부채꼴의 이제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인데요. 공간이 좀 부족해서 다음 장으로 넘어갑시다.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넓이입니다. 자, 첫 번째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먼저 알아볼 텐데요. 자, 부채꼴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원을 하나 그려줍시다. 자, 이렇게 원을 하나 그렸습니다. 그리고 부채꼴을 하나 또 그려볼까요? 이번에는 아래로 그려볼까요? 자, 네, 선을 까만 해가지고요. 네. 자, 이렇게 부채꼴을 그렸습니다. 이 부채꼴의 호의 길이, 자, 이걸 알아볼 텐데요. 자, 부채꼴의 중심각을 우리는 x라고 잠깐 둬볼 겁니다. 이 각을 x라고 두고 여기를 반지름 r이라고 이렇게 둡시다. 자, 그럴 때 이 호의 길이, 자, 이 호의 길이 L을 한번 구해봐라 라는 게, 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거죠. 자, 우리는 앞 시간에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어떤 관계에 있다고 했습니까? 중심각과 호의 길이, 자, 중심각이 이렇게 자, 2배, 3배, 4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어떻습니까? 2배, 3배, 4배가 되죠. 그죠? 즉,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자, 정비례한다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자, 정비례한다는 것은 비례식을 쓸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전체의 자, 이 각 전체가 자, 360도고요. 이 호의 길이 전체는 얼마입니까? 2파이 r이라고 금방 배웠죠, 그죠? 2파이 r. 자, 그러면 자, 360도 대 자, x는 자, 2파이 r 대 자,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중심각 이제 중심각과 호의 길이는 정비례하니까 이런 비례식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한 이제 비례식에서 내항끼리 곱하고 외항끼리 곱하면 같죠. 그것을 비례식의 성질이라고 하는데요. x 곱하기 2파이 r은 우린 호의 길이를 구하죠. 호의 길이를 좌변에 씁시다.
자, 이렇게 곱한 것을 먼저 씁시다. 자, L 곱하기 360은 2파이 R 곱하기 X와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양쪽에 자 360으로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눌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따라서 L은 2파이 R 곱하기 자 360분의 자 X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네, 그래서 자 호의 길이 L은 자 부채꼴에서 호의 길이 L은 2파이 R 자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하면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네. 이것의 뜻을 이제 뜻으로 이해를 해보자면 자, 이 호의 길이 L이라는 것은 말이죠. 호 전체의 길이, 원의 둘레의 길이 전체에서 각 X만큼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360 중에 X만큼 가져갈게. 2파이 R 중에서 360분의 X만큼 가져갈게 한 뜻이 자, 이렇게 반영되어 있죠. 그래서 호의 길이 L은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부채꼴의 넓이를 알아볼 텐데요. 자, 부채꼴의 넓이. 자, 이 넓이를 구해 달라는 거예요. 자, 요 그림을 다시 보십시다. 요 그림을 다시 보십시다. 자, 중심각이 이렇게 AAAA면 자, 호의 길이는 모두 같죠? 그죠? 자, 그거 가지고 이렇게 풀지 않았습니까? 자, 이번에는 중심각이 같으면 이 부채꼴의 넓이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네, 부채꼴의 넓이가 모두 같죠? 왜냐하면 이 도형들은 다 합동이 될 테니까요. 그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모두 같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는 몇 배가 될까요? 네, 2배가 되겠죠. 중심각이 3배가 되면 이 부채꼴의 넓이는 몇 배가 될까요? 네, 3배가 되겠죠. 중심각이 4배가 되면 이 부채꼴의 넓이도 4배가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자 x값이 2배, 3배, 4배가 되면 y값도 2배, 3배, 4배가 된다라고 해서 정비례 관계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도 자 여기 중심각과 정비례하는 거예요. 정비례하니까 우리는 비례식을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도 비례식을 써봅시다. 자 360대 x는 360일 때 원의 전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이었으니까 여기에 파이 r 제곱을 쓰고요. 자 여기는 부채꼴의 넓이 s를 씁니다. 자 이렇게 쓴 다음에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이렇게 외항끼리 곱한 값을 좌변에 쓰고요. 자 내항끼리 곱한 값을 오른쪽에 쓸 겁니다. 그래서 자 360 곱하기 s는 자 파이 r 제곱 곱하기 x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것을 양변에 360으로 이렇게 나눌 거예요. 나누면 이렇게 없어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s는 뭐가 됩니까?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가 되겠죠. 자, 뜻은 원 전체의 넓이에 360분의 x만큼 가져갈게요 라는 겁니다. 자, 원 전체의 넓이에서 자 여기 360분의 x만큼 요 넓이만큼 가져갈게요 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아이고, 네, 다른 페이지로 넘어갔네요. 자,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할 것은 자 이 부채꼴의 넓이와 이 호의 길이 사이의 관계인데요. 즉 이 호의 길이와 자 반지름으로 이 부채꼴의 넓이를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자
자, 이렇게 부채꼴이 있을 때 말입니다. 자, 조금 그림이 좀 어색하지만 이해해 주세요. 자, 요 길이를 자, R이라고 반지름이죠. 자, 그리고 요 길이를 우리는 L이라고 나타낼 거예요. 그죠? 자, 그리고 여기가 중심각인데요. 중심각은 표현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이 부채꼴 넓이를 S라고 할 텐데요. 자, 여기 있는 이 반지름 R과 자, 여기 있는 이 호의 길이 L을 자, 곱하고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그게 부채꼴의 넓이랍니다. 와, 간단하죠, 그죠? 네, 이 반지름의 길이와 이 호의 길이를 곱해서 반으로 나누면 자, 부채꼴의 넓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각이 주어지게 되면 앞에서 배웠던 이 식을 써야 되겠죠. 중심각이 주어지니까요. 자, 그런데 이 호의 길이가 주어지게 되면 이걸 쓸 필요 없이 자, 이렇게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에 2로 나누게 되면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왜 그런지 또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네. 자,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은 자, 여기서 배웠듯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분의 x 아닙니까? 그래서 파이 r 제곱 곱하기 자, 360분의 x라고 씁시다. 얘를 조금 분리시킬 겁니다. 자, r을 잠깐 두고요. 곱하기 자, 파이 r. r 제곱은 r이 두 개 있는데 r을 이렇게 분리시켰습니다. 그 다음에 자, 곱하기 자, 360분의 x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요. 여기에 2배를 하고요. 여기에 2분의 1을 하게 되면 뭐 값이 변하지 않겠죠? 약분하면 되니까요. 그죠? 자, 이랬을 때 여기 있는 요건 뭘 뜻합니까? 쭉 올라가 보시면 자, L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가 자, 호의 길이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있는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를 자, L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자,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부채꼴의 넓이는 자, 반지름 곱하기 호의 길이 그리고 반으로 나누게 되면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해 볼까요?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자, 2파이 r 곱하기 360분의 x죠. 원 전체의 둘레의 길이 곱하기 360분의 x인 거예요. 자,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원 전체의 넓이 곱하기 360분의 x죠. 그죠? 네. 그리고 자, 부채꼴의 넓이를 호의 길이를 이용해서 구하려고 하면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곱한 다음 2로 나누게 되면 자,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네, 잠시 쉬었다가 또 문제 풉시다.